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밤 한 여자를 만나 하룻밤을 보낸 후 그것이 사랑인지 거래인지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 캠퍼스. 크리스마스 장식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죠. 전구는 조용히 깜빡이고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요표정한 얼굴로 오갔습니다. 박명철은 강단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트리가 보였어요. 자유는 기념일처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학생들은 메모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 남자는 늘 이랬습니다. 흔들림 없이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짧고 정중했죠. 명철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거리에는 캐럴이 흘렀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북한에서 크리스마스는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종교도, 축하도, 기쁨도 전부 의심받았습니다. 그날은 늘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사람들은 웃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한 번 물었습니다. 왜 오늘은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로 어른에게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불 꺼진 거실이 그를 맞았습니다. 명철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전화 소금성 파일을 눌렀죠. 죽은 아내 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진실만은 포기하지 말아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주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기획강연 관련 회의였죠. 실무 책임자 윤서연이 직접 나온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잠시 망설이다 약속을 잡았어요. 카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였습니다. 서연은 검은 코트를 벗으며 웃었어요. 과하지 않은 미소였죠. 그녀는 명철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 그의 목선, 말끝에 숨을 봤어요. 선생님, 크리스마스에 이런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명철은 대답 대신 커피를 들었습니다. 여긴 크리스마스를 문제 삼지 않습니까?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긴 그냥 사람들이 조금 솔직해지는 날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집까지 태워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말했죠. 조금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명철의 집에는 트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커튼 사이로 이웃집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죠.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닿았어요. 북한에선 이런 날이 이상한 날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래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명철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체온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죠. 키스는 없었습니다. 말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밤, 그들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이었어요. 명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자유란 이런 것이 아닐까. 잠시 착각하면서요. 창밖에서는 캐럴이 계속 흘렀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됐던 날, 서울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날에 그는 처음으로 사람처럼 숨을 쉬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명철은 눈을 떴을 때 잠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죠.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나가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고맙다는 말은 애매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알 수 없었죠. 명철은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함은 금세 식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연락해 왔습니다. 말투는 정중했고 일정은 정확했어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 원고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명철은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나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어젯밤의 체온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역할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파주 인권단체 사무실. 크리스마스 장식은 아직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연은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잠시 망설였죠. 눈을 마주쳤지만 그녀는 먼저 웃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씀, 요즘 반응이 좋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가요. 사람들은 그런 진실에 약하거든요.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더 힘이 있어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방향을 정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명철은 자신이 다시 무언가에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그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자신의 말이 조금 바뀌어 있었어요. 탈북 엘리트의 고백. 체제가 가족을 죽였다라는 제목. 분명히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표현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말에 명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그가 평생 들었던 말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며칠 뒤 김태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를 후원자라고 설명했어요. 선생님을 돕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명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크리스마스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유라고 믿었던 순간이 지금은 선불로 치른 값처럼 느껴졌어요. 서연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되 다시는 그 밤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철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밤은 특별한 감정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밖에서는 연말 캐럴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이야기했고 그는 점점 과거로 밀려났어요. 자유의 땅이라 믿었던 곳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명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역할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느냐.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끝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서울은 더 밝아졌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점점 화려해졌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올해 고생 많았다는 말을 쉽게 건넸어요. 그러나 명철의 하루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한 기사들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알고리즘은 집요했어요. 탈북 엘리트의 증언, 체제를 고발한 학자. 제목은 점점 강해졌고 내용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설명이 아니라 소비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파주의 사무실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은 커피를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태성 선생님, 한번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명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듯 시선을 피했어요. 현실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날 밤, 명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크리스마스 밤의 체온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서연의 말투, 기사 문장,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않은 USB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조용한 식당. 김태성은 나이가 무색하게 깔끔했고 말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박 교수님,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다만 진실은 전달 방법이 중요하죠. 명철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을 믿지 않는다. 오직 효과만을 믿는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태성은 서연을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윤 실장도 고생 많았죠. 그 말투는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해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명철은 그날 밤 우연히 서연의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에 김태성의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에요. 명철은 웃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어요. 그 순간 명철은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그녀가 자신의 곁에 누웠던 이유를. 그 밤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는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북한에서 그는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모두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곳. 북한에서는 금지됐던 크리스마스가 있는 곳.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용당할 수 있는 곳.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명철에게 몸을 주고 그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그걸 즐겼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즐겼을 겁니다. 그것도 자유니까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멈추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명철은 창밖을 봤어요. 연말의 불빛들이 유리창에 겹쳐 비쳤습니다. 자유의 땅에서도 진실은 늘 불편한 존재였어요.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침묵하며 보호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도 말할 것인가? 명철은 그날 밤 USB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어요. 이번 선택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강연장은 연말 행사답게 조명이 밝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작은 트리가 놓여 있었고 사회자는 의미 있는 연말 선물이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박명철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쇄된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준 문장들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고 감동적인 문장들. 문자가 왔어요. 윤서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원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야 해요. 명철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북한에 있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나뉘던 세계. 그 선 안에서만 안전했던 삶. 무대에 오르기 전 김태성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세요. 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구나. 무대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명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준비된 말들 속에서 제 가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병,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체제만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또 다른 보호막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 관계, 이로라는 이름의 보호막을. 관객석은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밤에 한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확인하고 싶었던 늙은 남자의 확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용기가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용당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윤서연은 객석 뒤편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북한에는 없던 크리스마스가 있는 곳. 모두가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사는 곳. 그녀도 저에게 무언가를 주었고,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여기 방식이니까요. 관객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왔다가 간 밤. 꿈 같은 섹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하룻밤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밤을 즐겼으니까요. 체온이 필요했고, 자유가 필요했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거래든, 위로든, 순간의 자유든. 명철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저는 보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집된 진실 대신 불편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추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걔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박수는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침묵이 먼저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명철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강연이 끝났을 때 그는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겁지도 않았어요. 윤서연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성도 말이 없었어요. 무대 뒤 명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크리스마스가 끝난 것 같군. 밖에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장식이 아니라 자기 선택으로 맞는 밤이라는 것을. 연말이 지나고 서울의 거리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리는 치워졌고 캐럴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말했지만 박명철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았어요. 그 결정은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도 감동시키지도 않았어요. 다만 몇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에 그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대문구의 오래된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그는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서울에 와서도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늘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윤서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행사에 나타났고 다른 사람의 옆에 서 있었어요. 명철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살았고 그는 이제 자기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의 묘를 찾았어요. 겨울의 흙은 딱딱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당신 말이 맞았소?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나를 혼자 세우더군. 북한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지나가야 했던 날. 웃지 않기 위해 얼굴을 관리해야 했던 날. 그에 비해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헤어졌고, 누구는 아무 일 없이 잠들었어요. 누구는 하룻밤의 섹스를 즐겼고, 누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이제 이해했어요. 자유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명철은 작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이 아닌 동네 도서관, 교회 지하실, 이름 없는 공간들이었어요. 그는 영웅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옳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침묵했고, 여러 번 기대했고, 외로움 때문에 판단을 흐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얻은 진짜 공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캐럴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체온으로 자유를 확인하려 하지 않겠다고. 사랑은 다시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생존 조건이 아니었어요. 명철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그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습니다. 선물처럼 왔다가 간 밤도 지나갔어요. 그 밤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았고 그는 이제 그걸 이해했습니다. 북한에는 없던 크리스마스. 한국에는 있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때로는 즐기고,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여기 방식이니까요. 명철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상은 나를 가뒀고, 사랑은 나를 흔들었지만, 진실은 끝내 나를 혼자 설 수 있게 했다는 것을. 크리스마스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금지되지 않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